제가 5월 말에 네이버 페이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의 숨겨진 보석 네이버 페이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침 오늘 이데일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매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영상과 오늘의 신문 기사를 연결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월 말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짚었는지 해당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마이뱅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뱅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노점상 등 기존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즉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소매상을 중심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고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한 것입니다. 현재 마이뱅크는 중국 1위의 중소기업 대상 여신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저는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통해 실시한 대출이나 네이버의 사업자 대출 모두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2020년 42만 개에서 2025년에는 100만 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팔았고 향후 얼마나 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입점자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얼마나 팔리고 그래서 이유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다가 사업의 성장 속도나 규모 등을 보고 차츰 금액을 늘려나가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리페이도 처음에는 소액부터 빌려주면서 상환 여부에 따라 차츰 한도를 높여갔습니다. 네이버페이도 처음에는 소액부터 빌려주다가 신용이 쌓이면 대출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네이버페이는 시중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고객층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가짐에 따라 웬만한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도 마이뱅크와 같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이름이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은행은 외면했는데 연체율 0%, 비금융정보가 대출시장 바꾼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보시면 21살의 청년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게를 열었고 사업자금이 필요했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측에서는 이 청년의 스마트 스토어가 고객 질문에 빠르게 응대하고 재구매 고객이 많다는 그러한 비금융 데이터를 높게 평가하여 연 4.9%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부족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할 수 없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출을 해준 사업자 중 16%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지만 앞 청년의 사례와 같이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업자 중 42.3%는 네이버의 신용평가에서 받은 등급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 은행에서 매기는 신용평가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주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연 6에서 8%의 3,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네이버에서는 연 4.9%의 이율에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데이터가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뿐 아니라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여 고객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대출을 개시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연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체율이 0%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 내 사업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잘하면
은행보다 금리는 낮게 그리고 한도는 많이 대출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그리고 국세청에 자료를 신고해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야 대출이 되고 매출액 데이터도 1년이 넘어야 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데이터로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는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알리바바는 전기나 수도요금을 제대로 냈는지, 사행성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는지, 일부러 물건을 반품하는 블랙 컨슈머가 아닌지 등을 이러한 기록 등을 통해 개인 점수를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주체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즉 알리바바나 네이버가 독보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은 연령대별 금융 이력 부족자 규모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약 1270만 명이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금융 이력 부족자들을 고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할 수 없는 오직 플랫폼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단지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에게 사업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존의 금융권을 넘어서는 독보적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마이뱅크가 중국 1위의 중소기업 대상 여신업체로 성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비금융 데이터를 축적할 경우 연체율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릴 것이고 또 우량 고객에게는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의 고객들을 상당 부분 빼앗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 즉 네이버 파이낸셜을 네이버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앞으로 은행 등 기존의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